자, 감정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43.5에서 0%가 된 거예요. 이거 애초에 보험사하고 싸울 때 50% 주장했다 0%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 사건 가지고 와봤는데 이 사건이 2015년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1심 판결이 선고됐고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무려 9년을 싸운 거고 제가 개입해가지고 소송을 맡은 지는 4년이 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분의 부상 정도에 관해서 다툼이 아주 커가지고 이걸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도 무려 4차례나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로 당사자가 다친 정도, 즉 후유장애에 관해서 양측에서 이견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분께서는 교통사고 이전까지 몸이 멀쩡했는데 사고 이후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50%의 후유장애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를 부정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로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 둘째로 사고 직후에 하반신 마비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 셋째로 신경전도 검사 같은 거 해봤는데 이상 소견이 보이지가 않는다. 자, 네 번째로는 설령 장애가 남았다 그래도 이 피해자분이 주장하는 50%의 후유장애, 우리 몸의 절반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이유들 종합해서 후유장애 0%로 주장했습니다. 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 평생 이거 안고 가야 되는 짐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나머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이분한테는 사투였던 거예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발생 일시 2015년 7월 18일,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피해 내용 도남지구대 방면에서 브라운스톤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1차량이 신우빌리지 방면에서 브라운스톤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2차량 좌측 부분을 1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한 사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해 차량은 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피해 차량은 요 셀프 빨래방 보이시죠? 요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잠시 요 인도 블럭 사이에다가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차가 가다가 이걸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고요. 자, 충돌한 결과 차량의 운전석 쪽 백밀러 날아갔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파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많이 파인 것 같진 않아요. 자, 앞에서 보면 이 정도로 피해 규모가 있었고요. 자, 피해 규모가 이 정도이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이거 후유장애 50%까지 인정할 수 없다. 사고가 좀 경미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50% 후유장애가 남냐.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교통사고 이후에 서로의 다친 정도에 관해서 이견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피해자 쪽하고 가해자 쪽하고 같이 병원을 하나를 정합니다. 자, 이 병원에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의사 정해가지고 한번 얼마나 다쳤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봅시다. 이것을 동시감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시감정이 사실 피해자 쪽에서 병원을 아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가해자 쪽 보험사인 보험사들이 정한 병원으로 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동시감정 병원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한번 볼게요. 이 감정은 사고일인 2015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자, 우측 발목에 대해서 23%의 노동능력 상실. 자, 좌측 발목에 대해서도 23%의 노동능력 상실. 자, 척수 손상도 인정된다. 근데 경미한 주기적인 발작이고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우측 발가락에 대해서 엄지발가락도 우리 관절이 2개입니다. 만져보게 되면은 딱 엄지발가락이 시작되는 데서 하나가 있고요. 중간 부분에서 하나가 있죠. 그렇게 해서 2개씩 평가가 됩니다. 엄지발가락 부분에 자, 몸쪽에 가까운 부분에선 4% 부정강직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쪽에서 먼 원위관절 부분에는 2% 그리고 좌측 발가락에 대해서도 4% 2% 자, 요렇게 남는다고 했고 이게 날짜가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산해보면 대략 50%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쪽에서는 나는 50%에 해당하는 보험금 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아니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동시감정 가기로 해놓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피해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계속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치료비 액수가 이제 4억을 넘어가니까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나 걸어옵니다. 자, 이게 2021년 4월에 제기된 소장인데, 자, 원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자, 피고 김땡땡, 채무부존재 확인해소. 자, 청구 내용 한번 볼게요. 2015년 7월 18일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노상에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요새 여러분들 뭐 많이 누워있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 굉장히 자주 날리는데, 경미한 사고에서도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액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날리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판단을 받고 더 이상 지급 보증되는 병원비 줄여보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해서 들어오는 경우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였어요. 그리고 감정이 총 3번 이루어졌는데, 자, 첫 번째 감정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한 답변서. 이 감정은 1차 감정은 서울의료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유발 전이 검사 소견이 척수병증으로 척수 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피감정인에게 잔존하는 통증과 불완전 사지마비의 원인은 척수 손상으로 생각됩니다. 자, 사고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발생되어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왕증은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척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피감정인에게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자, 후유장애 정도에 관해서는요, 맥브라이드 항목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43.5%고 이것은 영구장애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50%의 장애를 주장했는데 1차 감정에서 43.5%가 나온 거예요. 이분의 총 신체 기능 100% 중에 43.5, 이거 굉장히 많이 인정된 겁니다. 자,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최초의 이분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리고 43.5%는 한 사람의 인생의 거의 반을 우리가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 번의 감정으로서 이게 결정된다.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한 번만 더 감정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해줬어요. 이 장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2차 감정이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2차 감정 결과 한번 볼게요. 신체감정 촉탁 회신성. 2015년 7월 18일 고대 안암병원 촬영 경부상 MRI상 추간판 탈출, 협착증과 같은 신경압박 소견이 없다. 척수신경에 약간의 부종 소견이 의심되나 뚜렷하지는 않다. 후방 하부 경추인대에 부분 손상이 됐고 부종은 관찰된다. 2022년 8월 25일 자, 이 한양대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시행된 한양대 병원의 검사 경추부 MRI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 척수 손상, 척수 위축 소견이 발견되지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 질환의 진단은 경추부 척수 손상 후 회복된 상태, 단순 경추부의 염자라고 판단된다. 우리 염자 같은 경우에는 2, 3주 지나면 보통 낫는 거, 이런 거 염자라고 하죠. 따라서 그간의 재활치료로 피감정인의 경미한 척수 손상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사료됨. 치료 종결 여부, 향후 치료비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현 증상은 발생 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추가적인 진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추가적으로 후유증이 모두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자, 신체장애, 맥브라이드 장애에 의거해서 피감정인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장애 항목은 없음. 자, 감정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43.5에서 0%가 된 거예요. 이거 애초에 보험사하고 싸울 때 50% 주장했다 0%,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교통사고 소송만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 다리 상태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강직 상태도 제가 직접 다 만져보고요. 의무 기록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신경 이상 소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운동 유발 전이 검사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중추신경에는 뇌하고 척수가 있죠. 근데 이 신경들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신체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방금 살펴본 한양대학교 병원의 2차 감정은 이 감각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주요한 증상은 하반신 마비이고, 마비를 판단할 수 있는 운동신경 부분에 대한 운동 유발 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 결과 세 번째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정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금번 본원에서 피감정인에게 2023년 8월 23일 상하지로 각각 운동 유발 전이 검사와 감각 유발 전이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운동 유발 전이 검사상 양측 상지와 하지로 가는 추체로의 기능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척수 손상으로 운동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각 유발 전이 검사 소견은 이상이 없어서 감각이나 촉감, 온도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잔존하는 불완전 마비 증상의 원인은 척수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후유장애 인정되고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됩니다. 자, 상실률은 43.5%고 영구장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우리 몸에서 전기를 쏴가지고 그 전극이 이동하는지 그거를 재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운동 이상이 나왔다. 저도 참 다행이다. 제가 의무 기록을 굉장히 꼼꼼히 봐가지고 이걸 지적해내가지고 43.5%가 인정이 됐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 결과에 기초해서 판결 선고되었는데 한번 봐볼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자, 채무 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자, 원고 KB손해보험. 자, 피고 김땡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주문만 봐볼게요. 2015년 7월 18일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노상에서 발생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사에 피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5억 6,80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돈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금이 5억 6천인데 이게 2015년부터 24년까지 우리 9년이잖아요. 이 이자까지 다 합치면 이자만 48%가 인정이 돼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총 8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 공무원식 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급여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750만 원부터 해가지고 2030년에는 920만 원에 이른다고. 자, 이 부분도 공무원 수당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뭐 본봉, 수당, 명절 수당, 정기상여금, 정근 수당, 뭐 사학연금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내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다퉜던 부분,